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서 돌아오자마자 목이 바짝 말라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물을 꺼내서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는데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다녀온 거야? 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잘 다녀왔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살짝 장난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마 가서 사돈다리를 어떻게 해버린 건 아니지? 마음 같아서는 다리 몽댕이를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는데요. 옳게 얼굴 보고 꾹 참았어요. 그래서 사돈은 두 번 다시 그 얘기 안 꺼내겠다고 약속한 거지. 시어머님의 물음에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시 꺼내겠어요. 솔직히 제 동생만 아니었으면 당장 이혼시켜버리고 싶었다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글을 쓰고 싶어 하는데 너무 반대만 하면 나중에 원망 들을까봐 걱정이다. 시어머님의 깊은 주름 사이로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국문학과에 합격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 일처럼 기뻤어요. 어릴 적부터 글을 곧잘 쓴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기에 자연스럽게 멋진 작가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대학을 졸업 후 동생은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써낸 작품은 번번이 인정받지 못했고 하나둘 주변 친구들의 등단 소식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살던 동생은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함께 지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이 없으니 내쫓을 수도 없었거든요. 착한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작가 지망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백수나 다름없는 천황과 함께 지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은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심지어 몰래 동생 용돈까지 챙겨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30이 넘도록 아르바이트만 하며 작가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등단은커녕 제대로 된 작품조차 내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어느 날 제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일자리 구할 생각해. 지금까지 해서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야. 그쪽에 재능이 없는 거라고. 결국 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작은 출판사에 들어갔어요. 비록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생긴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또다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누나, 나 결혼할까 해. 불안한 예감에 다급히 물었어요.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동생의 말에 뒷목을 잡은 채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결혼하려면 직업이 탄탄해야 하는 건데 네 월급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야? 거기다 결혼하려면 집도 필요할 텐데 집은 어쩔 생각이야? 그 월급으로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됐기에 정신이 나갔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말인데 진이랑 시골로 내려갈까 해. 시골이라니? 본가에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농사 배우려고. 누나 말대로 여기서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하는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진이도 같이 내려가겠다고 했어. 그 사람 이름이 진이야? 그건 그렇고 진이 씨는 서울에서만 살았을 텐데 시골에서 살겠다고 했다고? 그게 진이도 괜찮대. 원래 중학교 때까지 시골 살았거든. 그래서 그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아버지께도 미리 연락드렸더니 내려오라고 하셨어. 아빠가 내려오라고 했다고? 농사가 힘들긴 하지만 아버지도 내 형편 뻔히 하니까
차라리 내려가서 농사 짓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누나,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웠어. 그렇게 동생은 결혼 후에 친정 근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올케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농사일도 부지런히 돕고 시골 생활에 적응하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동생은 작가의 꿈을 놓지 못했어요. 결국 어느 날 동생의 병이 도졌고 제대로 된 작품을 써보겠다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내려가 보니 동생이 또다시 글을 쓰겠다며 농사일은 내팽개쳤다고 했어요. 제가 불같이 화가 난 채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고는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올케가 너 하나 믿고 시골까지 내려왔는데 뭐 하는 짓이야? 우리 가족 모두 올케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들어보니 올케 갑상선도 안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 농사일 시킬 생각도 하지 마. 다행히도 동생에게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 겨우 마음을 추슬러 집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 건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반대만 하면 나중에 원망 듣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다. 내가 보니까 그 작가라는 게 갑자기 잘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니.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우리가 처음부터 막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뒷바라지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면 그쪽으로는 소질이 없는 게 맞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작가 타령인지 모르겠다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아직 미련이 남으셨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글 잘 쓴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면서. 제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그랬죠. 근데 세상에 글 잘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동생은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보니까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던 거죠. 말을 이어가면서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화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작가 지망생이다 그러고 있는 것도 진짜 잘못된 거예요. 동생 친구 중에서 누가 등단했다고 하면 그 병이 도지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왔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만두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매달리고 있으니 정말이지 요즘에는 글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치가 떨릴 지경이에요. 엄마도 국문학과니 작가니 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님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을 돌렸어요. 그건 그렇고 식당 직원은 구했니? 그 말을 듣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아니요. 근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월급이 적다고 다들 그냥 가버리네요. 그렇다고 매출도 시원치 않은데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둘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제가 답답한 듯 신경을 토해내자 시어머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럼 나라도 가서 좀 도와줄까? 시간도 짧은데 내가 하면 되지 않겠니? 순간 놀란 제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이요? 안 돼요. 식당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큰일 나요. 시어머님이 서운해하면서도 여전히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제가 고개를 거듭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식당 일은 안 돼요. 병원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강하게 손사래를 치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고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동생 일은 한 고비를 넘긴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올케에게 전화를 걸었고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올케, 요즘 철민이나 어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올케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형님이 다녀가신 뒤로 정신을 차린 모양이에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축사도 열심히 챙기고 있어요. 정신을 차렸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도 내가 분명히 말했지만 올케 갑상선 안 좋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건강 잃으면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야. 걱정이 담긴 제 말에 올케가 다정하게 답했어요. 예, 형님. 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가시질 않아 다시금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철민이가 또 엉뚱한 짓거리 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알겠지? 이제는 작가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다니까. 농담 반 진담 반이 섞인 제 말에 올케가 쿡 웃다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주변에 작가가 있으면 어쩌려고 그렇게 말해요. 아들의 말에 속이 답답해서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주 치가 떨려서 그래, 치가 떨려서. 그리고 이제는 작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힌 것 같다니까. 한숨을 섞어 내뱉은 제 말에 아들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저를 바라보는 얼굴에는 왠지 모를 불만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운영하던 수제비 전문점에서 직원이 그만둔 뒤로는 주말마다 남편과 아들이 와서 가게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으니까요. 결국 그날도 가게가 잠깐 한가해진 틈을 타 남편과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을 접어야 할 것 같아. 가게 터도 안 좋아서 장사도 잘 안 되잖아. 제 말에 아들이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한숨을 한번 내쉰 뒤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야 물론 계속 운영하고 싶지. 근데 사람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간신히 뽑아놔도 요즘은 직원들 눈치 보느라 진이 다 빠진다니까. 이래저래 점점 힘들어져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제 말끝에 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달쯤이 지났을 무렵 정말이지 기적처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식당 면접을 보러 왔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기대도 안 했습니다. 보나마나 이것저것 물어만 보다가 그냥 가겠지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월급이며 근무 조건 같은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근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월급도 많지 않은데 괜찮겠어요?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일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할 수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한 채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대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진짜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싶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혹시 내 말을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하는 시간이 짧아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짧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대답에 놀란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두는 건 아니겠죠? 전에 뽑았던 사람도 1년 넘게 하겠다더니 한 달 만에 그만뒀거든요. 제 말에 그녀가 자신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1년 넘게, 아니,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다른 일도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 말에 그녀가 살짝 웃음을 머금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프리랜서라 중간에 시간이 좀 남거든요. 프리랜서요? 그 시간이 자유롭다는 그 직업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순간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유, 잘 됐네. 정말 잘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할게요. 근데 일이 조금 고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그녀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식당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믿고 맡겨주세요. 처음 만났는데도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함이 묻어났어요. 게다가 성격도 싹싹하고 밝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뽑아놓고도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요. 면접 볼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막상 일에 부딪히면 이내 지치고 불만이 쌓여 그만두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다만 한 가지 그녀의 밝고 쾌활한 성격만큼은 분명 장점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손님들한테는 잘하겠지. 딱 그 정도 기대만 걸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지켜보면서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며칠하고 그만둔다고 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웬걸요? 이전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극적이었는데 손님들이 들어오면 환한 미소로 반기고 주문이 밀려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힘든 와중에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능숙하게 테이블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화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정리정돈이며 청소며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 그 자체였어요. 사실 그동안 뽑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충대충이라고 돈만 받아가려는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자기 가게가 아닌 이상 누가 자기 일처럼 정성을 쏟겠어요. 애초에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2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눈치도 빠르고 움직임도 야무졌어요. 손님이 없을 때도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서 다가갔더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아야, 이 냉장고 네가 정리한 거니? 진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한가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음료수라고 해도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괜찮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하네. 제가 감탄을 아끼지 않자 진아가 머쓱하게 웃으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이후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마다 냉장고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신기하다는 듯 음료수를 하나씩 주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순간 지나가 했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감각이 확실히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아는 정말이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살피며 정리정돈을 하고 혹여나 청결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 꼼꼼히 점검까지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주방의 미선 씨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직원 중에 최고인 것 같네요. 애가 참 성실하네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젊은 애가 어쩜 저렇게 싹싹하고 야무진지 참 예쁘다니까. 진아는 몸도 날렵해서 뭐든지 척척 해치웠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주방 청소까지 도왔는데 그 깔끔함이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따뜻한 차를 내주며 물었어요. 애미야, 진아는 일을 잘하니? 제가 어머님한테 진아 이름을 말한 적이 있었나요? 놀란 채 시어머님을 바라보자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어머님이 대답했습니다. 전에 애미가 진아라고 말했잖니. 제가 그랬던가요? 그건 그렇고 진아가 보통 애가 아닌 거 있죠. 애가 어찌나 야무지고 날렵한지 놀라울 정도라니까요. 그냥 척척 알아서 다 해요. 그렇게나 잘해? 네,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진아가 그만둔다고 할까봐 제가 더 걱정이라니까요. 사람을 아주 잘 뽑았네. 그러니까요. 요즘은 정말 살맛이 나네요. 그렇게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고 다음날 식당에 갔는데 또다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진아가 근무 시간이 되기 전에 나와서 식당 유리창을 닦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닦은 유리창을 사진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진아야, 아직 근무 시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진아가 닦아낸 유리창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음식점은 무엇보다 청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리창에 묵은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싹 다 닦았는데 깨끗하죠? 세상에나, 어쩜 이렇게 반짝반짝할 수가 있니? 힘들 텐데 뭐하러 했어? 계속 눈에 거슬려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말하는 도중에도 진아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궁금증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근데 진아야, 사진은 왜 찍는 거니? 아, 그게 SNS에 올리려고요. SNS? 네, 요즘은 SNS 홍보 효과가 정말 크거든요. 보니까 우리 가게가 조금 안쪽에 있어서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홍보하려고요. 가게가 잘 돼야 제가 안 잘리고 오래 일할 수 있잖아요. 진아의 말에 또다시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진아야, SNS에 올린다는 그 사진 나도 볼 수 있을까?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글도 기가 막히게 써서 요즘 인기도 많아요. 진아가 보여준 SNS 화면을 들여다봤는데 정말이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갑자기 매출이 늘었다 했더니 진아가 이렇게 홍보해준 덕분이었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는걸요? 진아가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아라는 복덩이가 우리 가게로 온 건 정말이지 행운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정말 기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식당에 젊은 손님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매일같이 처음 보는 젊은 얼굴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았기에 가게 한켠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던 진아에게 중얼거리듯 말을 건넸습니다. 참 신기하네. 요즘 들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지 않니? 진아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쵸? 아마 이번에 제가 쓴 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글? 무슨 글? 진아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게 홍보하면서 SNS랑 블로그에 엄마 손맛 나는 수제비라고 글을 썼거든요. 엄마 손맛? 네,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맨날 그러시거든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드시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 감성을 살려서 글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다들 엄마 생각이 난다면서 엄마 손맛 나는 수제비 먹으러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아진 걸 거예요. 진아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쯤 젊은 손님들이 부모님과 함께 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거든요. 가게 안에는 따뜻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덩달아 매출도 쑥쑥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분위기가 달라지자 저도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진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아야, 혹시 조금 더 일해줄 수 있겠니? 물론 월급도 더 올려줄게. 그러자 진아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당연히 더 일할 수 있죠. 근데 월급은 안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야. 식당이 잘 되는 게 다 진아 덕분인데 당연히 월급을 올려줘야지. 진아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로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나중에 딱 한 번만 제 편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편을 들어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진아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진아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들어주는 소원 쿠폰이요. 우리 집에서는 생일마다 그 쿠폰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가족이 참 화목하네.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만들었는데 이제는 가족 행사처럼 됐어요. 얼마 전에는 새언니가 엄마한테 그 쿠폰을 써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새언니가 무슨 소원을 바랬는데? 진아의 이야기가 흥미로워 귀를 쫑긋 세우고 물었더니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조카 어린이집 등원은 새언니 본인이 해서 문제가 없는데 가끔 일이 생기면 하원만 부탁한다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원을 들어주셨어? 당연하죠. 소원 쿠폰은 무조건 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저한테 소원 쿠폰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걸 어떻게 만드는 건데? 그냥 여기 종이에다가 소원 쿠폰이라고 적으시고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진아가 오래 다닐 수만 있다면 그게 뭐 대수겠어. 제가 종이를 꺼내어 소원 쿠폰이라고 적고 정성껏 내용을 써서 진아에게 건넸습니다. 진아가 소원 쿠폰을 받아들고서 눈이 동그래지더니 두 손으로 꼭 쥐고는 연신 웃음을 터뜨렸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꼭 소원 들어주셔야 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아는 단순히 일 잘하는 직원을 넘어 우리 가게의 활기를 불어넣는 복덩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진아가 왜 소원 쿠폰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님 생신을 맞아 가게 쉬는 날에 맞춰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앉아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그때였어요. 우리는 식당 룸에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직원인 줄 알았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진아였습니다. 순간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진아야, 네가 여긴 웬일이야? 너도 밥 먹으러 온 거니? 제가 물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진아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머뭇거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진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서 있는 모습이 조금 묘하게 느껴지던 그 순간 시어머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어요. 사실은 내가 오라고 했어. 예? 어머니께서 진아를요? 어리둥절한 채 되물었는데요.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불렀어. 말할 때가 되다니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멍하니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 시어머님이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진아를 식당에서 일하게 한 게 나였어. 예? 어머님이요?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확인하던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사실 우리 둘 사귄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뭐? 둘이 사귄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대묻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아가 제 여자친구예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며 순간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거든요. 남편 역시 놀란 눈으로 아들과 진아를 번갈아 바라봤는데요. 제가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물었어요. 정말 둘이 사귀는 사이란 말이야? 근데 왜 우리 가게에 직원으로 온 거야? 그러자 진아가 머쓱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장님, 아니지, 어머님, 사실은 점수 따려고 그랬어요. 진아의 말에 시어머님이 덧붙였어요. 진아 말이 맞다. 애미가 난리라도 칠까봐 내가 진아한테 식당에서 일하면서 애미랑 친해지라고 했어. 그럼 어머님은 성규랑 진아가 사귀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성규가 나한테 엄마가 진아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게에서 일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했어. 근데 제가 진아를 왜 못마땅해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시어머님과 아들을 번갈아 가며 보자 시어머님이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진아가 문예창작학과 출신이야. 거기다 지금 작가 지망생이고 말이야. 그러니 애미가 경기를 안 하겠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머릿속이 정돈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제서야 소원 쿠폰이며 진아의 남다른 성실함, SNS 홍보까지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진아가 살며시 품에서 소원 쿠폰을 꺼내더니 환하게 웃으며 제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장난기 섞인 애교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어머님, 이 소원 쿠폰 지금 사용할게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의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들어주실 거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쩐지 가게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직원은 처음이다 싶었어. 제 말에 시어머님이 흐뭇하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애미야, 아무리 그래도 진아가 착하니까 그런 거지. 누가 그런 애정을 가지고 일하겠니? 그러게요. 노력이 참 가상하네요. 그러자 진아가 잽싸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애교를 한껏 부리며 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허락하시는 거죠? 진아의 두 눈이 반짝이며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둘이 좋다고 하는 걸 내가 반대할 수 있겠니? 게다가 소원 쿠폰까지 사용했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제 말에 진아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아의 밝은 목소리에 남편도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 아들과 진아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진아는 여전히 가게 일을 도맡아 하며 바쁘게 지냈어요. 특히 글솜씨가 좋아서 SNS 홍보가 톡톡히 도움이 됐습니다. 게다가 틈틈이 웹소설까지 꾸준히 쓰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진아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진아야, 요즘은 공포소설도 인기라던데 그거 한번 써보는 건 어때? 공포소설이요? 진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공포소설. 내가 아주 기막히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알고 있거든. 정말요? 그럼 저 좀 알려주세요. 진아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시어머님께 바짝 다가앉았고 그날 이후 시어머님이 들려주는 오싹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진아는 공포소설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가게 일로 분주하고 밤이면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글을 써 내려갔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궁금한 듯 진아에게 물었습니다. 진아야, 요즘은 왜 소설을 안 쓰는 거야? 잘 쓰고 있었잖아.
진아가 입술을 삐죽이며 답했습니다. 그게요. 할머니 얘기 듣고 글을 쓰다 보니까 막 상상이 되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며칠 쉬려고요. 저번에는 꿈에 할머님이 말하신 귀신까지 나와서 자다가 잠꼬대까지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황급히 물었어요. 어머님, 대체 진아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시어머님이 멋쩍은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귀신이 네 다리 내놔 하는 그 전설의 고향 이야기 좀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웠나? 너무너무 무서워요. 상상을 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가게 홍보하는 글이나 쓸까 생각 중이에요. 진아가 장난스럽게 투정하듯 말하자 그 말에 가족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진아 덕분에 하루하루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사건을 몰고 다니며 늘 밝은 에너지로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물하는 진아를 보며 복덩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매일 실감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매사 밝고 착한 우리 며느리 칭찬을 하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